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로마는 야만족의 칼날에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심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어느 시장의 빵좌판 앞에서 먼저 멎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한 병사가 월급으로 받은 동전 주머니를 탁 내려놓습니다. 소리도 제법 그럴듯해요. 그런데 빵장수는 그걸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황제의 얼굴이 찍힌 돈인데, 제국이 보증한 돈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칼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 로마의 마지막 장면은 불타는 성문이 아니라 아무도 동전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계산대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은이 부족해지자 동전 속 은을 조금씩 빼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유지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상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병사들은 더 많은 급료를 요구하고 국가는 세금을 더 거칠게 걷습니다. 결국 황제는 가격을 법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물건값을 올리면 처벌하겠다. 심하면 죽이겠다. 그런데 가격표를 협박한다고 현실이 멈추나요?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거래는 숨어들고 돈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봅시다.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제국이 자기 동전을 의심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왜 로마 시민들은 어느 순간부터 금고 속 돈보다 창고 속 밀을 더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느끼는 그 묘한 불안과 닮아 있는지. 로마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이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의 누적이었고 어느 날 그 거짓말의 이자가 폭발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배경과 맥락. 기원후 64년 로마. 네로 황제의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대화제 이후 로마는 재건되어야 했고 황제는 궁전과 공공사업, 군대 유지비까지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네로는 세금을 크게 올리는 대신 은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낮춥니다. 겉으로는 같은 동전인데 안에 든 은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늦어도 결국 알아차리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로가 특별히 어리석어서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황제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봉급을 줘야 하고 로마 시민에게 곡물을 공급해야 하고 수도의 민심도 달래야 했죠.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금속 함량을 조금 낮추는 건 당장은 조용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서운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처음부터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임시방편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임시방편은 2세기 말 훨씬 더 큰 압박 속에서 반복됩니다. 기원후 193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내전 끝에 황제가 됩니다. 장소는 로마 제국 전역입니다. 다뉴브 강 국경, 시리아, 북아프리카, 브리타니아까지 군단이 황제를 만들고 황제를 무너뜨리던 시대였죠. 세베루스는 군대의 지지를 사야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봉급을 올리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병사들을 부유하게 하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 자, 이 말이 단순한 군사 정책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제국 재정의 방향을 바꾼 선언처럼 들리나요? 문제는 병사 봉급을 올리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의 생산력은 황제의 명령처럼 순식간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밀밭은 하루아침에 2배가 되지 않고 광산의 은도 황제의 칙령만으로 솟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대 황제들은 점점 더 많은 동전을 찍어냅니다. 특히 카라칼라, 세베루스의 아들은 기원 후 215년쯤 안토니니아누스라는 새 은하를 내놓습니다. 겉으로는 2데나리우스 가치처럼 보였지만 실제 은 함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새 돈인데 속은 더 얇아진 약속이었던 거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인플레이션은 단지 물가가 오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동전을 저울에 달기 시작하고 병사들은 봉급을 받아도 실제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세금을 동전으로 내라는 요구를 받지만 그 동전의 가치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보다 숨깁니다. 현금 거래보다 물물 교환을 택합니다. 제국의 경제가 다시 더 원시적인 형태로 밀려나는 인 거죠. 3세기 중반 갈리에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면 상황은 더 노골적입니다. 데나리우스와 안토니니아누스는 더 이상 예전의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은을 듬뿍 담은 동전이라기보다 은빛을 입힌 구리 조각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같은 이름의 돈이 계속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금속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내일도 같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로마는 바로 그 믿음을 조금씩 태워가며 오늘의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원 후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봐야 합니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려고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행정과 세제를 개혁하고 가격 상한령까지 발표합니다. 이른바 최고 가격령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밀, 포도주, 의복, 운송비, 임금까지 가격의 한계를 정해버린 거죠.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했을까요? 황제가 탐욕스러운 상인들을 혼내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미 황제의 명령만으로는 붙잡히지 않을 만큼 흔들렸기 때문일까요? 가격을 명령으로 묶으면 숫자는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사라집니다.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고 문을 닫습니다. 법은 가격을 통제했지만 신뢰와 공급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제국의 경제 실수담이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을 버티기 위해 미래의 신뢰를 조금씩 빌려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언제나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지만 훨씬 더 무겁게 도착하는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황제가 은하를 조금 얇게 만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동전입니다. 황제의 얼굴도 찍혀 있고 무게도 비슷해 보이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데나리우스라고 불리죠. 그런데 장인들은 압니다. 상인들도 압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예전 동전은 맑게 울렸는데 새 동전은 어딘가 둔탁합니다. 처음엔 모두 모른 척합니다. 군인들은 월급을 받아야 하고 황제는 국경을 지켜야 하고 로마 시민들은 빵과 서커스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 아주 조용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상인은 새 동전을 받으면
가격을 조금 올립니다. 농부는 곡식을 팔 때 더 많은 동전을 요구합니다. 빵집 주인은 어제보다 작은 빵을 내놓습니다. 황제는 더 많은 동전을 찍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제가 더 커지는 인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3세기 로마의 어느 국경 도시입니다. 군단병들이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위해 게르만족과 싸웠고 사막의 먼지를 삼켰고 얼어붙은 강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받은 봉급으로는 예전만큼의 포도주도, 빵도, 기름도 살 수 없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은 갑자기 철학이 아니라 계산서가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데 왜 내 가족의 식탁은 더 가난해졌는가? 이 질문이 군영 안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흔들리면 왕좌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약속합니다. 더 많은 보너스, 더 많은 하사금, 더 많은 은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돈은 충성을 사는 대신 더 깊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병사들은 이제 묻습니다. 이 황제는 얼마나 오래 버틸까? 충성이 제도에서 나오지 않고 현금 지급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제국은 겉으로만 제국인 겁니다. 실제로는 매번 월급날마다 재계약되는 거대한 용병 조직에 가까워지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은 더 극적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혼란을 정리하려는 강한 통치자였어요. 제국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행정도 고치고 군대도 나누고 세금 체계도 바꿉니다. 그리고 301년 마침내 칙령을 내립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빵은 얼마 이상 받지 마라. 고기는 얼마 이상 받지 마라. 노동자의 임금도, 옷감 가격도, 운송비도 전부 한도를 정해버립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통쾌합니다. 국가가 시장을 향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가격을 법으로 눌러놓자 상인들은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숨깁니다. 장인은 일을 줄입니다. 공식 가격표는 벽에 붙어 있지만 실제 거래는 골목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는 물가를 잡으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물건을 더 찾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싼 가격의 빵을 원했지만 가게에 빵이 없다면 그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로마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동전의 가치는 법령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요. 하지만 백성들이 분노하고 군대가 흔들리고 국경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칙령은 경제정책인 동시에 정치적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 이미 신뢰가 빠져나가고 있다. 세 번째 장면은 조금 더 인간적입니다. 로마의 어느 평범한 가장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점점 더 이상 동전만 믿지 않습니다. 동전 가치가 흔들리니까 세금을 곡식으로 내라, 옷감으로 내라, 노동으로 내라,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돈이 편리한 약속에서 불편한 의심의 대상으로 변한 겁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받는 대신 물건을 요구하고 거래는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경제가 뒤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감각을 망가뜨립니다. 어제의 월급이 오늘은 덜 든든하고 오늘의 저축이 내일은 덜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사치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미루고 수리를 미루고 사업을 미루고 결국 미래를 미룹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도로와 수도교와 법률로 이루어진 거대한 문명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일도 이 동전이 믿을 만한가라는 아주 작고 현실적인 질문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야만족의 침입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밖의 정만이 아니라 동전 안의 불신이 제국을 갉아먹었습니다. 은을 덜 넣은 동전 하나, 오늘만 버티자는 선택 하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전가된 부담 하나가 쌓이고 쌓여 결국 제국의 근육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의외로 차갑고 단순합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신뢰를 조금씩 빌려 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갚아야 할 이자는 금리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죠.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클라이맥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로마는 은하를 너무 많이 깎아내서 그러니까 돈을 마구 찍어내서 망했다. 그런데 그건 증상에 가까웠어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돈의 가치를 잃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게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처음에는 거의 진짜 은이었거든요. 손에 쥐면 묵직하고 시장 상인도 받고 병사도 받고 세금으로도 받아요. 그런데 황제들이 전쟁 비용을 대야 했습니다. 국경은 길어지고 군대는 비싸지고 황제 자리는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병사들에게 보너스를 줘야 충성을 살 수 있었고 충성을 사지 못한 황제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화에 들어가는 은을 조금씩 줄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크게 눈치채지 못해요. 겉모양은 비슷하니까요. 황제 얼굴도 찍혀 있고 이름도 근사하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상인은 동전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동전이 내일도 오늘만큼의 빵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격은 올라갑니다. 돈이 많아져서만이 아니라 돈을 빨리 물건으로 바꾸려는 공포가 퍼졌기 때문인 거죠. 가장 강렬한 장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는 물가를 잡겠다며 제국 전역에 최고 가격령을 내렸어요. 빵은 얼마 이상 받지 마라, 고기는 얼마 이상 받지 마라, 임금도 이 이상 주지 마라. 어기면 엄벌입니다. 겉으로 보면 강력한 경제 정책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박한 조치였는지 보셔야 합니다. 황제가 시장에 대고 내가 명령하니 이 값이 맞다라고 외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속삭였어요. 아니요, 폐하. 사람들은 이미 그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물건은 사라집니다.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가게의 진열대가 비는 거예요. 상인들은 팔지 않고 숨깁니다. 농민들은 도시로 보내지 않고 자기 마을에 남깁니다. 거래는 공식 시장에서 사라지고 뒷골목과 물물 교환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빵값이 오른다는 건 제국의 중심에서 가장 먼 시골 마을까지 로마의 약속이 약해졌다는 소식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로마는 세금을 돈으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물로 걷기 시작해요. 곡식으로, 옷감으로, 노동으로. 돈이 문명을 편하게 만들었는데 돈이 믿음을 잃자 국가는 다시 물건과 사람을 직접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가 부드럽게 흐르는 대신 행정이 억지로 끌고 가는 구조가 됩니다. 시민은 납세자가 아니라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존재가 되고 직업은 선택이 아니라 세습의 굴레가 됩니다. 제국은 살아남으려고 몸을 굳혔는데 바로 그 경직성이 제국을 더 약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돈을 많이 찍으면 위험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교훈은 이겁니다. 화폐는 금속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화면 속 숫자도 아닙니다. 화폐는 사회가 함께 믿기로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권력이 그 약속을 너무 자주, 너무 편리하게, 너무 조용히 바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시작되면 제국의 군단보다 빠르게 신뢰가 철수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은화 속 은이 조금씩 빠져나가듯 사람들의 믿음도 아주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동전은 여전히 반짝였고 황제의 초상은 여전히 이염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얼굴은 권위를 말하지만 이 동전은 더 이상 약속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국은 바깥의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의심과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로마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국경을 지킬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믿음의 가격은 칙령으로 되돌릴 수 없거든요. 마무리. 결국 로마를 무너뜨린 건 동전 속 은이 조금씩 사라진 그 작은 속임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너진 건 이 돈을 내일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감각이었거든요. 물가는 오르고 황제는 더 많은 군대와 관료를 먹여 살려야 했고 사람들은 세금 대신 물건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흔해질수록 삶은 이상하게 더 부족해졌고 국가는 더 강해지려 할수록 더 많은 통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반전은 여기 있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 보여주는 지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은 종이도 숫자도 앱 화면의 잔액도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미래보다 오늘을 먼저 붙잡습니다. 로마의 이야기가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경고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 한 제국의 길을 바꿔버린 사라진 군단의 미스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로마의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 닮았다고 보시나요? 알려주세요. 이런 역사 속 숨은 구조와 반전을 계속 듣고 싶다면 보이 페달 구독도 잊지 마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